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트리 포크 근사를 했는데 이 하트리 포크 근사는 뭐였냐면 입자의 이제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그러한 근사 방법이었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P랑 에너지가 이제 1대1 대응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뭔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다입자계에서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입자 운동량 P의 수명이 여기서는 무한했던데 이제 유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로 이제 보른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두 개의 텀이 하틀포크 근사였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중간에 가는데 입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만 다이어그램으로서부터 지난 시간에 파이만 다이어그램에 대해 어떻게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식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하틀포크 근사 텀이 있고 하틀포크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텀이 생기겠죠. 이 두 개의 텀인데 이 부호는 이제 파이만 다이어그램에서 룰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룰 참조하시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텀이 이제 제일 보른 근사 텀이 되고요. 이 그림 펑션을 그래서 그 이퀘션 오브 모션에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이퀘션 오브 모션에다 대입을 하고 대입을 하면은 이퀘션 오브 모션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셀프 에너지 이 텀을 우리는 셀프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셀프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하틀포크 근사 텀이랑 그리고 보른 근사 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틀포크 근사 텀은 식으로 주어주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보른 근사 텀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른 이거를 이제 풀에 전개할 건데요. 제인 보른 근사의 운동 방정식을 얻었으므로 이제 트랜스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풀에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 전체에다가 이 모멘 아니 리얼 스페이스로 기술된 이 전체 텀에다가 얘를 곱해서 이제 쉽게 풀에 트랜스폼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변수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입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용할 건데요. 이제 이퀘션 오브 모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 이퀘션 오브 모션에다가 이 각각을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한 애들을 대입해 주는 것을 이제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대입을 되고 얘는 여기에 대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이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면은 여기다 이제 이 부분을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 여기는 요걸 대입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델타 펑션 기억이 나는데 이 델타 펑션도 다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 델타 펑션에 얘를 이 델타 펑션 때문에 여기 이 P 그러니까 R2 도트에 대해서 이거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 있는 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펑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델타 펑션이 되니까 적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아까 전에 E2D 그런 텀이 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은 다음 같은 텀을 얻게 됩니다. 연습 삼아서 이 보른 근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프리 트랜스폼을 할 건데요. 이 보른 근사 텀에 보면은 첫 번째 텀이랑 두 번째 텀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텀에 대해서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텀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앞에서 구한 애처럼 똑같이 대입법을 이용하면 대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R2랑 Alt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요. 적분을 할 때 이런 델타 펑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워지는 텀이 생기고, 그다음에 Q랑 Q 프라임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때 얘를 보시면은 꼴이 이런 식으로 꼴이잖아요. 얘를 프리 트랜스폼하면은 이런 식의 꼴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 이 식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포텐셜 부분인데요. 얘는 이제 대칭적으로 P1, P2가 들어가 있으므로 P1이랑 P2가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1, P2를 바꿔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대로 똑같이 식이 똑같은 값이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개서 서로 반반씩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 보른 셀프 에너지의 세컨드 텀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보른의 이 P는 얘 더하기 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식을 보면은 얘는 이제 운동량 보존을 나타내는 텀이 되고요. 그러니까 산란 전이랑 산란 후에 운동량 보존 텀을 나타내게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이 제일 보른 근사의 충돌 단면적에 비례하는 그러한 텀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얘에 대해서 저희가 하트리폭은 지난 시간에 구했고 이제 보른에 대해서도 구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똑같은 식인데요. 아까 전에 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이 텀이 없었는데 셀프 에너지 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제로에 비교하면은 이 텀이 없었던 게 생긴 거죠. 리타리드 그린 펑션 과 마찬가지로 리타리드 셀프 에너지를 우리가 해석 접속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생각하면은 구할 수 있는데요. 걔를 이제 셀프 에너지의 리타리드 셀프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때 그러면 리타리드 그린 펑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얘도 해석 접속을 했고 얘도 해석 접속을 했기 때문에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타리드가 되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제 루프의 방향을 적용해주는 플러스 I 델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스펙트럴 펑션은 저희가 봤듯이 리타리드 그린 펑션의 이미지너리 파트로부터 구할 수가 있고, 그걸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텀에서 이 감마라는 여기서 리타리드 그린 펑션의 이미지너리 텀으로 주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이미지너리 텀의 그린 펑션이고 얘는 이미지너리 텀의 리타리드 셀프 에너지의 이미지너리가 감마가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감마 스펙트럼 펑션을 이제 그리면은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이 없거나 아니면은 하트리포크 근사도 이제 상호작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운동량 P를 가진 입자가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률이 뭐 델타 펑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상호작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같은 운동량 P를 갖고 있어도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분포에 이제 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피크 위치도 당연히 변하게 되고요. 이처럼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를 이제 로렌츠형 공몽곡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과 같이 로렌츠형 공몽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타리드 셀프 에너지의 이미지너리 파트 감마였잖아요. 이미지너리 파트 감마가 0을 가까워지면은 이 자유 입자는 델타 펑션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펙트럼 펑션에 이제 입실론 유전성을 이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는데 여기 운동량 P를 가진 입자에 시간 T 프라임을 추가하고 T를 뺐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천이 확률에 얘는 대응을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당 A는 이런 식으로 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한 값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값이 보면은 이 값이라는 것은 운동량 P를 가진 애를 어떠한 T 프라임이라는 시간에 추가를 했어요. 입자가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T에서 얘를 뺀 거예요. T에서. 그랬을 때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T에다 입자를 추가하고 T에다 운동량 T 프라임에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T에서 빼는 그런 거죠. 그때 이 원래 있었던 어떤 애랑 얼마만큼의 천이 확률이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리고 이 감마의 뭐 예를 들어서 입실론 유전성을 무시를 하면은 적분값이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감마라는 애는 이제 원 파티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감쇄 시간, 그러니까 익사이티드 수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슈리퍼의 The Theory of Superconductivity 챕터 5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왜 이게 이러한 천이 확률에 대응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결과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뷰 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델타 펑션을 프리에펜을 하면은 컨스턴트가 되잖아요. 스택 펑션의 입실론 유전성을 덴탈 펑션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컨스턴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 파티클 익사이테이션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컨스턴트하니까. 반면에 이 델타 펑션에서 이제 폭을 갖는 애가 됐어요. 그러면은 시간 의존성이 그만 생겨서 이제 원입자의 익사이테이션이 이렇게 감쇄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에너지랑 타임이 대응되고 모멘텀 스페이스랑 리얼 스페이스가 대응되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은 이런 대응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면은 직관적인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파트 1을 이제 파트 1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파트 1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서머리를 하면은 파이나이트 템퍼처 그린 펑션에 대해서 배웠고요. 얘는 이제 허시간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온도 그린 펑션을 정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애는 이런 애들로 기술이 되는 애라는 거고 얘를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한 분수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호작용이 없는 프리 파티클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상위정의 존재하게 그 상호작용에 대한 셀프 에너지 텀이 여기 붙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츠바라 프리퀀시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제가 입실론이라는 노테이션을 쓰고 있는데 보통은 오메가 n이라는 노테이션을 쓰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밀토니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스테이트에서 1로 가는 스테이트인데 얘에 대한 그린 펑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타리드 그린 펑션이랑 어드밴스드 그린 펑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온도 그린 펑션은 이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리타리드 그린 펑션이랑 어드밴스드 그린 펑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은 뭐라고 어떤 거냐면은 이 마츠바라 프리퀀시의 i 이렇게 붙은 애를 입실론 플러스 i 델타라는 식으로 델타는 매우 작은 어떤 값이죠. 0 플러스 이런 값이죠. 스펙트럼 펑션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미지너리 파트를 구함으로써 리타리드 그린 펑션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 가능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아르페스 등으로 측정 가능하고, 만약 프리 파티클이거나 아니면은 프리 파티클이면 얘는 델타 펑션의 형태가 됩니다. 또 하트리 포크 근사까지도 델타 펑션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없는 시스템에서는 얘는 델타 펑션이 되는데, 이제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델타 펑션이 아니라 로렌츠 공명곡선으로 폭을 갖게 되는 그런 애였죠. 그리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이젠버그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생성 소멸 연산사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린 펑션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얻어냈는데요. 그래서 원 파티클 그린 펑션을 알려면은 우리가 투 파티클 그린 펑션을 알아야 되고, 투 파티클 그린 펑션을 알게 되면은 알려면 3 파티클 그린 펑션, 3를 알고 싶으면은 4 파티클, 점점 이렇게 연쇄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2 파티클 그린 펑션에서 이제 근사를 적용해 보입니다. 그래서 근사를 해서 저희가 보통 구하게 됩니다. 하트리 포크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2 파티클 그린 펑션은 보면 근사를 하는데 가장 간단한 근사가 뭐냐? 하트리 포크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하트리 포크 어프록시메이션은 입자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원 파티클 그린 펑션으로 근사를 하는 건데요. 하트리 포크 근사의 보정 텀을 보정을 더한 준입자 에너지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원 파티클 그린 펑션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는 요런 애였는데, 얘가 아니라 이제 하트리 포크 근사에 대한 텀에 대한 준입자 에너지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닌 얘를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분수꼴로 표현됩니다. 모든 그린 펑션은 분수꼴로 표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 파티클 그린 펑션의 경우는. 근데 이제 EP가 EP에 이제 이 G가 포함되어 있고, G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G를 구하려면 또 E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셀프 컨시스턴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 펑션은 이제 델타 펑션이 되죠. 같이 이제 보르노 프로시메이션은 이제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데, 그걸 일체까지만 고려한 매우 아주 간단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이고요. 여기에서는 얘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셀프 에너지를 더하게 됩니다. 셀프 에너지를 더했을 때, 잠시만요. 셀프 에너지를 더하는데 하트리 포까지 더한 애를 저희가 위에서는 EP라고 한 거였죠. 근데 여기서 이 셀프 에너지에 이제 셀프 에너지를 더하는데, 이 셀프 에너지가 이제 하트리 폭도 더하고, 그리고 보른 어프록시메이션도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셀프 에너지도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이 가능한데, 이 컨티뉴에이션의 허수 부분이 이제 감마라는 애였는데, 이 감마는 이제 준입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감마에 의해서 이 스펙트럼 펑션은 델타 펑션에서 이제 어떤 폭을 갖는 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트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쿠버 포뮬러를 실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